이 조수석 쪽에 있는 밑에 매트 커버를 들어봤을 때 그 매트 커버 밑에 진짜 자국 같은 게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하게 걸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딜러이자 서울에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정확한 중고차 정카TV를 운영하고 있는 1급 진단평가사 정준화입니다. 타고 다녀도 무방한 사고 차량의 기준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의사분이 계신데 그 의사 유튜버분이 중고차를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요. 뼈다구가 멀쩡한 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뼈다구라 하면 자동차의 뼈대를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 멤버라든지 뭐 휠하우스라든지 이런 좀 멀쩡한 차를 고르신다면 사실 타고 다니는데 아주 무방하고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는 차에서 좀 안 좋은 사고가 있는 차? 안 좋은 사고라 하면 차가 부딪히는 사고 말고 뭐 차에서 사람이 정말 좀 크게 다치셨다거나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을 겪으셨다던가 좀 그런 차들을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그런 차들의 경우에는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도 있고 실제로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차 천장에 핏자국 묻어 있는 차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깨름직해요. 차 전체 이 천장 쪽 전체에 뭔가 이렇게 띄엄띄엄 검정색으로 보이는 점들 같이 찍혀 있는 차가 있고, 이 조수석 쪽에 있는 밑에 매트 커버를 들어봤을 때 그 매트 커버 밑에 진짜 연탄 자국 같은 게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하게 걸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싸면 그거를 사는 딜러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딜러분들은 그걸 사시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분이 사서 부품용으로 해외에 보내시는 분도 있고, 뭐 또는 폐차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어떤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으면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판매가 안 될 만한 어떤 그런 멀쩡한 차는 사실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만 싸면 삽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나쁜 차여도 돈을 벌기 위한 그 구멍을 보시는 아주 예리한 분들은 분명히 그런 걸 가져가신다. 누군가는 삽니다. 일단 이런 안타까운 일이 차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깨름직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이나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치신 차를 구매를 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으실 텐데, 그걸 아무래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수석 매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수석 매트 쪽이나 어떤 운전석 매트 아래쪽 쉽게 눈에 보여지지 않거나 숨겨질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한번 열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들 커버도 한번 벗겨보시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커버라 그래서 대시보드 앞쪽에 이렇게 천으로 돼서 올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 들쳐서 꺼내 보시고요. 거기에 뭐 피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 매트도 한번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한번 새 걸로 예쁜 걸로 교체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차량을 떠서 하체 쪽도 보고, 뭐 썬팅이 굉장히 진할 수 있겠죠. 일단 썬팅이 너무 진해서 안에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번호판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뭐 실제로 7 이렇게 숫자가 돼 있는데 그 위쪽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칠해서 반사되게 만들어 놓으면 7이 아니라 1로 보여지는 식으로 이렇게 번호판에 뭔가 조작을 통해서 그런 위험한 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앞뒤 번호판 중에 특히 뒷번호판을 좀 확인을 많이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긴 봉인이 있어서 쉽게 교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범죄에 사용됐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은 대포차일 거예요. 대포차라는 건 결국 나한테 차량을 판매하는 이 사람 명의와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사람 명의가 전혀 다르게 누구의 차인지 모르는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차를 말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개인 거래를 하고 있다든지 구매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대포차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차 번호만 넣으면 이 차에 걸려있는 압류와 저당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압류라 함은 뭐 과태료, 각종 뭐 과속 카메라 걸린 거 아니면 주정차 같은 거 위반한 거, 이런 것들이 압류로 걸려 있고, 또는 이제 저당이라고 한다면 할부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차를 조회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거는 100개를 넘어서 그 과태료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 계산을 해봤더니 과태료 값이 차값을 초과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과태료만. 그러니까 결국 이 차의 모든 것들은 사람한테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자꾸 안 내는 경우에 차에다가 이거를 점점 쌓아놔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차에서 했던 잘못까지도 이 차로 같이 와서 이 차의 압류로 걸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 수 없게 이 나라에서 잡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차를 뺏어가거든요. 아무튼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 번호판 조회를 해보면 과태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차주가 아닌데 내가 그걸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불안하시거나 걱정되거나 하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딜러들은 누구나 저희 전산 프로그램으로 압류나 저당을 조회할 수 있어요. 압류 저당이 일반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많아도 저당 1개 정도 있거나 뭐 그 금액이 또 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압류가 뭐 한 30개 있고 다 경찰서에서 막 과속 카메라 걸렸는데 안 내고 여기에 버티고 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대포차로 의심해 볼 만한 여진이 있죠.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벤츠가 도난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벤츠가 도난당해서 행적을 쫓았더니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저기 인천 항구 쪽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이후로는 그 차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CCTV가 거기까지 있고 그 이후로 없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원부조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압류 저당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차값보다 높은 경우 있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차가 300만 원짜리인데 만약에 근저당권 500만 원 설정돼 있으면 500만 원 갚을 때까지 이 차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결국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사고 이력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눈으로 보긴 힘들 거예요. 최소한 그 사고 이력 조회라도 돈 내고 할 수 있거든요. 카 히스토리 조회, 아니면 헤이딜러의 어플 다운받으셔서 헤이딜러에다가 번호 넣고 이름 넣으면 그 차의 이력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고, 아니면 자동차 365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도 번호 입력하고, 금액도 안 비싸요. 한 100원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 이 차의 어떤 수리 내역이나 이런 걸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뭐 100만 원짜리 타는데 전문가 대동해서 50만 원 내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확인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범죄차나 어떤 큰 사고 나서 뭐 사람 많이 다친 차라든지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려면 당근이라면 반드시 낮에 거래를 하세요. 밤에는 저도 실수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러 갔을 때 초창기에는 저도 사고를 잘못 본 적이 있어요. 공통점으로 밤이었고,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밤에밖에 시간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럼 애초에 낮에 만나서 카센터 가서 떠보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밝으니까. 근데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쁜 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그런 대낮에 카센터 열려있고 이런 시간에 과연 거래를 해줄까? 반드시 밤에밖에 거래가 안 되는 분이라면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찰서 앞에서, 아니면 카센터 앞에서, 최소한 만나는 장소를 카센터로 지정을 해놓으시고 카센터 사장님한테 커피를 들고 가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당근 중고차 거래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카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점검하는 비용 혹시 얼마 내면은 이 차량의 침수는 아닌지,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그 안에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차는 아닌지를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전문가를 대동하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차량을 직접 보러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차를 떠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차량을 고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같이 차량을 많이 판매해 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차량을 많이 봐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경찰서 앞이나 카센터 앞에서 하세요. 그 둘 중에 하나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허위매물 딜러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는 사실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저는 경찰분들이나 어떤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허위매물이 없어진 가장 큰 원인은 허위매물 딜러들의 조직을 범죄단체로 취급을 해서 이 범죄단체 처리가 생긴 이후부터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거를 이끌어낸 게 중고차 유튜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안녕차차 이승원 대표님, 진영민 중고차의 진영민 대표님, 차나두의 이시안 대표님, 뭐 빡차 유재진 대표님, 뭐 옛날에 카통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거를 담당하시는 사건 검사님한테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 범죄단체 처리하는 사람이다, 중고차 딜러 중에 뭐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단체로 엮어서 가면 바로 징역 간다 라면서 저한테 조심하라는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허위딜러가 아니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어머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검사님과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확실히 그 중고차 허위딜러가 많이 없어진 이유는 중고차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공론화 시켜주신 것, 그리고 이제 얼굴
얼굴 공개라는 사실 극단적인 방법이죠. 불법의 어떤 한 종류일 수 있지만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고소를 감수하고 이런 극단적인 처리법이라도 해서 그런 허위매물 딜러들이 굉장히 좀 쪽팔린 상황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해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공론화를 토대로 법이 바뀌면서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게 된 어떤 국가 공무원분들과 검사님들이나 경찰분들이 사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소비자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소비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저희도 중고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소비자분들이 워낙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이제 허위매물 딜러 하면 돈 못 벌어요. 그 해봐야 어차피 돈도 못 벌고 얼굴만 팔리고 이런 상황이 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똑똑해지고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중고차 허위매물은 지금도 많이 근절됐지만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많이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공론 안 된 거 있어요. 공론 안 된 거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또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사기꾼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보다 사기꾼들은 진짜 밤새서 노력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까 공부를 아주 많이 하는 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좋은 차를 사는 방법, 좀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엔카 진단 마크 떠올리실 거예요. 엔카 진단 마크가 붙어 있으면 안전하겠지, 왜냐면 엔카에서 진단해줬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진단 마크를 찍는 사기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돼요. 엔카 진단에서 진단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물론 체크하실 때까지 거기서 사기를 동조해주거나 뭐 사기를 이렇게 방조하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거를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엔카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겠지만 그 진단 받을 때까지만 차가 정상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진단 받을 때까지는 아주 좋았던 차예요. 그러면 엔카 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진단할 때까지는 확실히 좋았어 하고 내가 이름 쓰고 사인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차를 안 좋게 만들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지금만 생각해도 제가 차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 넘게 떠올라요. 사고 없을 때 점검받고 실제로 사고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 한 대로 만약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면 그런 짓을 하는 사기꾼이 과연 없을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기꾼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문신한 딜러를 피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문신하고 있을까요? 사기꾼들은 이미 문신 안 한 직원을 새로 뽑았어요. 그러면 반바지 입고 문신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장 입고 멀쑥한 되게 믿음직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런 사람이 사기치면 당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저 진짜 마음 먹고 제가 사기친다고 하면 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할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사기를 대처하는 방법 이상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엔카 진단이 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활용한 사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엔카 진단 받았던 차를 제가 실제로 보러 갈 일이 생겨서 보러 가서 차량을 확인했는데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제가 그때 딜러로서 뭐 중고차 대표로서 간 게 아니라 지인 거를 같이 봐주러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차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차를 보러 간 건데 왜 그 다른 차를 추천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엔카 진단까지 받아서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건 무조건 이 차를 팔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차로 추천하려고 한다거나 차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내가 뭔가 모르고 지금 아직 공론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중고차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현대 인증중고차, 기아 인증중고차 들어올 때부터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확인하고 그 유튜브 영상 찍은 것도 있거든요. 많이 비교해 봤는데 구매층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신차를 살 사람이 신차급의 중고차를 살 때 사야 되는 거였고,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 있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감가가 많이 된 거를 원하시거나 뭐 신차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묘한 그 가격 차이가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층이 조금은 달랐다. 뭐 일부 겹치는 딜러분들은 경쟁자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힘들어지셨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딜러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한 80% 이상의 그런 딜러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경쟁자? 제 경쟁자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고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있는 곳이 많아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괜찮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증중고차가 시작된 이후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특히 지금은 KG모빌리티도 인증중고차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인증중고차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의 시세를 유지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중고차를 팔 때도 내가 1000만 원에 팔았는데 고객님 이거 내년에 300대입니다, 떨어질 겁니다 하는 것보다 고객님 지금 10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 내년까지도 아마 8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중고차 감가 많이 안 되니까 요즘에 좀 편하게 중고차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신차를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차를 뽑았을 때 인증중고차 시스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의 가치가 보존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고 순환이 되잖아요. 구매하고 순환되고 그러다가 뭐 해외로 수출 나가기도 하고 뭐 폐차를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차들이 들어와 주는 게 시장 전체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증중고차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인증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딜러들 거짓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딜러분들이 저 욕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거짓말 쳐야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최대한 진실되게,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싸워도 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딜러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대기업이 들어와서 딜러들이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부터 일단 각성을 할게요. 제가 뭐 대충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부터도 열심히 하고 소비자 입장 많이 생각하고 거짓말 안 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뭐 고장나면 최대한 고쳐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지금 있는 딜러분들도 우리 계속 할 거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14년 했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일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그만두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좀 끌어올려서 뭐 대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가 괜찮던데 나는 이 부분은 정가가 더 낫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근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성장해서 아빠 직업이 뭐니? 우리 아빠 중고차 딜러예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아빠 중고차 딜러예요. 어머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차량을 이렇게 순환시켜 주시면서 돈을 버시는 정말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같이 각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